시장을 잘 볼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 화상으로 만나볼까요? 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출발 분위기 괜찮았는데 지금 꺾였어요. 어떻게 시장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강서에서 보던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시장이 거의 요번에는 금리를 좀 인하해주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니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한 미 증시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판을 많이 비유하죠. 다른 게 다 죽어도 장기판에 왕이 살아있으면 게임은 여전히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 증시가 정말 좋습니다. 미 증시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이건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재료적인 측면, 하나로는 주가 패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 증시는 누차 말씀한 유동성 장세가 가장 큰 재료예요. 올해 증시에서 가장 큰 재료는 뭐니 하더라도 유동성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작년에 제가 시작했을 때 향후 장세는 중앙은행 장세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를 끌어당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실적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지금의 장세는 소위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공급하면서,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 안정이지 사실은 경기 회복은 아니거든요.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다시 말해서 물가가 상승을 줬을 때 그걸 제어하는 역할이 바로 한국은행의 역할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중앙은행 원래 그런 역할이 있지만 벤 버냉키 의장도 그렇고 일본의 구로다도 그렇고 일단 그거 이전에 경기 부양을 앞서서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한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얼마 전에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땐 두 가지거든요. 물가를 중심으로 결정하느냐, 우리가 소위 인플레 타겟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때 이번에는 고용 타겟팅,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7%대 중반이 미국입니다. 이게 6.5%대, 즉 6%대는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가 있어서 주가가 흔들거려도 미국 증시의 모습은 마치 나무가지에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유동성이 좋고요. 두 번째는 실적장. 이것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경기가 좋으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오히려 어느 날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경기 지표가 안 좋아서 빠졌다고 할 때 이걸 액면 그대로 악재라고 하지 말아라. 너무 계속 경기 데이터가 좋아지면요, 매파의 목소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지난번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호전되는데 적당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증시의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차트로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엔 미 증시의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익숙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미 증시의 모습을 보면요,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꾸준하게 저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조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공부했죠? 갈매경이라고. 자, 보시죠. 이건 이중 매집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통상 60선이 주봉을 보시죠. 60선 240선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걸 우리가 빅머니 유입형, 그냥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올 수 만한 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240 아래서 바닥을 헤매다가 240선 위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께는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라는 표현도 드렸었어요. 이 위에서 61평선 녹색선이죠. 이게 1, 2의 쌍바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 매집형 혹은 갈매기이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옆으로 긴 것은 그 다음에는 원차트 법칙인 거죠. 반지름이 조그마면 원은 조그맣게 그려지지만 반지름은 크게, 즉 매집이 길면 원은 크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계속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있어도, 즉 어떤 날은 나무가지가 조금 꺾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 이번에 그래프를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를 기준점으로 한번 좀 보시죠. 거래소를 잠깐 보시면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냐면, 자, 아마 지난 화요일날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냐면 단기적으로는 1900선서부터 하단 1950에 의미 있는 선이 있고 이 모든 곳은 지나가리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다만 여기서 물량을 갖다가 던지는 건 아니어도 이게 올라가면 위에서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좀 급한 물량은 좀 줄여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죠. 지금은 얘가 내려가면요, 다시 밑에 하단에서는 의미 있는 선이 있어요.
자, 요걸 두 번째 우리가 준비된 자료화면 갖고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으네요. 자,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지금 현재 주가는 내려갈 때 의미선이 세 군데가 의미 있는 지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의미선 3선 기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미선은 지금 바로 밑에 240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바로 어디 놓여져 있냐면은 240선이 1930선 라인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 라인이죠.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디냐면 이 앞에 주가 이거 내려갈 때 우리가 봤던 1900. 요 1900선대 라인은 바로 우리가 100푸드 단위 의미선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노선이 1850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정상적으로는 바로 요 사이 구간이 가장 좋습니다. 요 1900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역시 우리가 오늘 좀 치쿠는 얘기들이 환경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북측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했을 때는 마지노선은 일단 결국은 요 라인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매하는데 어쨌든 요 구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점 매매세가 형성될까 싶은데 대신 올라갈 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21평선이 여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엇보다도 수급입니다. 어제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선물도 조금 매수해주고 선물은 특히 1000개상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선물이 좀 매도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섞여서 북측 리스크라든지 환율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외국인들의 첫 삽은 천에 매수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위로는 리스크 관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지난 화요일처럼 굉장히 화요일도 어려웠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여기서 밑으로 갈 때 투매수로 갖다 또 두들기지 마시고요. 다만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아직은 아쉽지만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해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재선 수장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보가 나왔네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가 동결도 했는데 김중수 총재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해서 2.3%보다는 0.3%포인트 높게 잡으면서 오늘의 금리 동결에 조금 힘을 싣는 전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물가 상승률 2.3%, 내년에 2.8%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철 소장과 함께 시장에 필요한 레슨 듣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딱 집어줄 원포인트 레슨은요? 네. 지금 주가가 위로 갈 때 왜 부담스러우냐. 두 번째 그림 갖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TT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혼자는 외로 두렵니다. 하다못해 혼자 걸어가더라도 그림자가 생기면서 둘을 만족하죠. 자, 이걸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죠. 주가는 어떤 성질이냐면요. 이렇게 20선이 꺾이려면 위에서부터 5일평에서 이렇게 쌍봉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우리가 기억나시죠? 5파동, 즉 5일평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주면 변화가 옵니다. 그 왜 20선이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이 선이 바로 우리가 월간 단위 매매할 때 가장 기준되는 것이 20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텐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큰 게 하나가 돌리려면 작은 것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근데 지금 장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내려갈 때 투매는 하지 마시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가 내려갈 때 투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마시오. 그런데 얘가 본격 상승을 주려면 이렇게 1, 2, 3, 4, 5의 A 코스를 봤던 아니 여기처럼 이렇게 쌍봉 즉 쌍바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1, 2, 3 얘가 올라가면 4.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도 한 번 제꼈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좀 리스크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관성의 구간은 20선 위에 올라갈 때가 관성의 구간인데 아직은 20선이 돌기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현재 주가 앞에서 너무 밑으로 두들겨 패는 이 전략은 자제하시고요. 위는 조금만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지나가는데 다만 그러기에는 아직은 아쉽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리스크 관리 더 하자. 그 조금만이란 단어에서 소장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김종철 프로증권 김종철 소장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